조아리의 창이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떠한 면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대인관계 이해도에 관한 모델로, 여기서 창문은 인간관계의 성향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특정한 시각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조아리의 창은 이것을 개발한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무의식과 같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자신의 모습 중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창은 나와 남의 관계에서 볼 때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음으로는 공맹비미, 공개 영역, 맹인 영역, 비밀 영역, 미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적 태만이란 혼자서 일할 때보다 집단 속에서 함께 일할 때 노력을 적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련 실험 내용으로는 링겔만의 로프 실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태만의 원인으로는 책임의 분산, 집단의 크기, 개인의 공헌도 측정의 곤란, 노력의 무용성 지각, 봉효과, 과제의 가치 및 특성, 집단의 특성, 즉 응집성이나 익명성, 생산성의 착각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태만의 극복 방안으로는 업무 분장의 명확화, 집단 크기의 적정화, 집단 성과 배분의 합리화, 목표의 명확화, 집합적 노력 모형, 집단 응집력 향상, 기타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집단 간 경쟁을 증대하며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고도로 동기부여되고 집단 내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비공식 집단은 조직 내에서 조직 목표나 과업에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조직 전체의 만족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이해나 만족을 위하여 구성되며, 이러한 집단의 형태로는 이해 집단과 우호 집단이 있습니다. 비공식 집단 형성의 상황 조건으로는 근친유, 근접성, 친숙성, 유사성이 있습니다. 집단 응집성이란 멤버들이 집단에 이끌리는 매력의 정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의 결속을 막거나 그들을 갈라놓는 힘들에 대항함으로써 집단을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힘으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뭉치는 정도, 구성원이 느끼는 집단에서의 소속감의 정도, 그리고 구성원들이 집단에 남아있으려는 의지의 정도를 말합니다. 응집성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응집성과 도구적 응집성이 있습니다. 집단 응집성, 성과 규범, 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과 규범이란 구성원들이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생산량과 분량률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행동 준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집성이 높고 성과 규범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생산성이, 그러나 응집성이 높고 성과 규범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생산성이, 응집성이 낮고 성과 규범이 높은 경우에는 중간 생산성이, 응집성이 낮고 성과 규범이 낮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낮은 생산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팀 효과성이란 팀 전체의 생산성 내지 구체적 성과, 구성원 만족도 등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정황 요소, 구성 요소, 과정 요소가 있고, 정황 요소에는 적절한 자원, 리더십 및 구조, 신뢰 분위기,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가 있고, 구성 요소로는 구성원의 능력, 성격, 역할 할당, 다양성, 팀의 규모, 구성원의 선호도가 있으며, 과정 요소로는 공동의 목표, 구체적인 목표, 팀 효능감, 정신 모형, 갈등 수준, 사회적 태만이 있습니다. 갈등이란 리터러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활동으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 대립, 다툼, 적대감이 발생하는 행동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갈등은 모두 덩굴식물로서 넝쿨이 돌아가는 방향이 서로 다른데, 칡갈에서 칡은 오른쪽으로, 등나무 등은 왼쪽으로 감습니다. 이들이 서로 얽히면 풀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갈등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 관점은 갈등 해약설을, 행동과학적 관점은 갈등 불가피설을, 상호작용적 관점은 갈등 촉진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갈등 과정과 관련해서 폰디 모형이 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폰디는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을 잠재된 갈등, 인지된 갈등, 감지된 갈등, 표면화된 갈등, 갈등 여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폰디의 갈등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된 형태의 갈등 과정은 5단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잠재적 대립 혹은 의도 행동. 2단계, 인지와 개인화. 3단계, 의도. 4단계, 행동. 5단계, 결과입니다. 갈등 처리 의도와 관련해서 토마스, 킬만, 라힘은 갈등 관리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경협타 회수, 경쟁, 협동, 타협, 회피, 수용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경쟁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경쟁이라고 합니다. 협동은 갈등 당사자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타협이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뭔가를 조금씩 양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회피는 직면한 문제 및 갈등을 철회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자신의 관심사보다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인의 관심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 부분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협상이란 서로 상이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베트나란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의 약자로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는 경우에 협상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즉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 결과 중 최저의 대안을 의미합니다. 협상 당사자들은 자기 측의 베트나 이상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조파, 존 오브 파서블 어그리먼트는 두 당사자의 저항점 사이가 겹치는 구간, 합의가 원리상 가능한 최소, 최대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합의 가능 영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조파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고 베트나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분적 협상 전략이란 고정된 파일을 나누어 가지는 제로섬, 윈루즈 협상 전략을 의미하고, 통합적 협상 전략이란 파이의 크기가 늘어날 수 있는 플러스섬, 파지티브섬, 윈윈 협상 전략을 말합니다.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배분적 협상은 가능한 한 많은 파일을 차지함, 승자 패자, 최후의 타결 지점이 어디인가의 관심, 즉 포지션, 관심사는 서로 반대됨, 정보 공유는 낮음, 관계의 지속 가능성은 단기, 이해관계는 상반됨, 이슈는 하나 또는 소수. 통합적 협상은 양측 모두 만족할 정도만 차지함. 승자, 이것이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 즉 인터레스트. 관심사는 서로 일치함. 정보 공유는 높음. 관계의 지속 가능성은 장기. 이해관계는 일치함. 이슈는 다수입니다. 권력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실제적 힘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권력의 원천과 기반에 대한 논지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프렌치와 레이븐이 The Basis of Social Power라고 하는 저서에서 제시한 5가지 권력 기반에 따른 권력 유형 구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보상적 권력. 두 번째, 강제적 권력. 세 번째, 합법적 권력. 네 번째, 준거적 권력. 다섯 번째, 전문적 권력입니다. 조직 정치란 개인 혹은 집단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권력을 획득하거나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조직 정치의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적 원인, 조직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원인으로 성격, 욕구, 능력, 근속기간, 외부 노동시장, 경험이 있으며 조직적 원인으로는 모호한 목표, 기회와 자원의 희소성, 기술과 환경, 비구조화된 의사결정, 조직 변화,
독재적이고 상명하달식의 관리 방식, 불신적 조직 분위기가 있습니다. 인상관리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형성하게 되는 지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상관리의 선행 변수로는 자기 관찰 성향과 자기 고양 동기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의견, 감정, 정보를 교환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징을 통해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델은 라스웰이 1948년에 만든 단순화된 커뮤니케이션 원리 모델입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란 첫 번째, 누가 보내는가, 샌더, 두 번째, 무엇을 보내는가, 메시지, 세 번째,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채널, 네 번째, 누구에게 보내는가, 리시버, 다섯 번째,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펙트에 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화한 과정 모델이 송신자와 수신자가 매체로 연결되는 모델인데 송신자는 전달자의 의도, 부호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신자는 메시지 수신,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피드백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는 모델이 현대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란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집단이나 조직에서 정보가 오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이 길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유형은 4Y 원수환, 사슬형, Y형, 원형, 수레바퀴형, 완전 연결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의 속도나 정확도, 구성원들의 만족도, 권한의 집중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조직에서 발생, 운용되는 정보, 의견, 감정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식적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조직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진 절차, 권한, 의무 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내 어떤 위계나 권한 관계로부터 벗어난 자연 발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대개 인간적 유대, 학연, 입사 동기 등과 같이 극히 사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통신상의 장애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전선이 나무들 사이에서 포도 넝굴 모양으로 어지럽게 얽혀져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가 되어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매체의 정보 충실도와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보 충실도란 특정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을 의미하고 상황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분명한 목표나 절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의사 전달 상황의 복잡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조직 변화에서와 같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잡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식화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매체가 효과적인가는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다른데 단순한 데에서부터 복잡한 데까지 살펴보면 공식적 수치 자료, 공식 문서, 기업의 홍보 비디오, 제3자를 통한 전원, 메모, 이메일, 휴대폰 문자, 음성 메일, 전화, 영상 전화, 화상회의, 직접 대면으로 포지셔닝 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그딜은 리더십이란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더십 특성 이론이란 성공적인 리더십의 주된 요인이 바로 리더가 갖추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및 자질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리더가 갖춘 자질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입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갖추고 있는 특성에는 신사지성과사, 신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능, 성격, 과업수행 특성, 사회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 행동 이론은 1940년대 이후 등장한 이론으로 리더가 실제 표출하는 것은 행동이지 내면에 있는 특성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특성 이론을 반박하였습니다.
특성 이론과 다르게 리더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로는 아이오와 대학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더십의 3가지 유형으로 독재적 리더, 민주적 리더, 자유방임적 리더를 연구하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리커트를 필두로 대표적 리더 유형을 도출하였습니다. 직무 중심적 리더, 종업원 중심적 리더가 그것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서는 스토그딜과 플라이시만이 리더 행동 기술 설문지라고 하는 LBDQ를 활용하여 리더십의 2가지 요인으로 구조 주도와 배려를 연구하였습니다. 관리격자 모델은 블레이크와 머튼이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각각 9등분하여 주요 좌표 5지점에 명칭을 붙였습니다. 1.1 무관심형, 1.9 컨트리클럽형, 9.1 과업형, 5.5 중도형, 9.9 팀형입니다. PM 리더십 모형도 있는데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서의 구조 주도와 배려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각색되어 성과지향, 유지관계 지향으로 불리우게 되고 일본 오사카 대학의 미스미 교수가 이것을 활용해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미스미는 저성과 저관계지향, 저성과 고관계지향, 고성과 저관계지향, 고성과 고관계지향의 PM을 소문자, 대문자로 나누어 4가지의 리더십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리더십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은 본질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편타당한 최상의 리더십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었는데 연구 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연구들은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들러의 이론이 있습니다. 피들러는 집단의 성과는 리더십 스타일과 리더십 상황의 호의성 간의 적합화 정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상황적 호의성으로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력으로 나눌 수 있고 리더십 유형은 LPC 평점에 따라 과업지향적, 관계지향적 리더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쉬와 블렌차드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발표하면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변수로 도입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능력과 의지가 모두 낮은 경우 M1은 지시형 리더가, 두 번째, 부하의 능력은 낮으나 의지가 높은 경우 M2는 지도형 리더가, 세 번째, 부하의 능력은 높으나 의지가 낮은 경우 M3는 참여형 리더가, 네 번째, 부하의 능력과 의지가 모두 높은 경우 M4는 위임형 리더가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우스에 따르면 리더의 행위가 추종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려면 추종자들의 목표 성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줘야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유의한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목표와 보상에 이르는 경로를 다루고 있다고 하여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장명하였습니다. 이론의 기반은 기대 이론이고 리더십 스타일은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 변수는 부하의 특성으로 직무 능력, 통제 위치, 욕구 및 동인 상태를, 과업 환경 요인으로 과업 특성, 권한 체계, 작업 집단을 들고 있습니다. 브룸, 예튼, 제이고는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간섭과 참여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바 상황 변수 7가지와 리더십 유형 5가지가 경우에 따라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더의 의사결정 스타일은 5가지로 A1 순수 독단형, A2 참고적 독단형, C1 개별 참여형, C2 집단 참여형, G2 위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 속성은 의사결정의 질과 수용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의사결정의 질과 관련된 속성으로는 의사결정 질의 중요성, 문제와 관련된 리더의 정보 수준, 문제의 구조와 여부가 있고 의사결정 수용도와 관련된 속성으로는 하급자 수용의 중요성, 리더의 독단적 결정의 수용 가능성, 하급자들의 조직 목표 공유 여부, 하급자들 간의 갈등 존재 여부가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1978년 번스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그 후 1985년 베스가 조직 상황에 맞춰 구체화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변혁적 리더는 저차원 욕구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차원 욕구를 추구하도록 마음속 가치 체계를 변혁시키는 리더입니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 요소로 많이 비교가 됩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인으로는 영감적 동기부여, 이상적 역할 모델,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라고 하는 영의지계가,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 능동적 예외관리, 수동적 예외관리라고 하는 조능수가 비교가 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하인 내지 종이라는 단어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단어를 창조적이고 의미 있게 결합한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는 집단 구성원 모두를 일체화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번트 리더의 목표와 특성으로는 경청, 동정, 치유, 인지, 설득, 개념화, 예견, 스튜어드십, 구성원의 성장에 몰입, 공동체 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으로 명확한 자기 인식에 기초하여 확고한 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투명한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리스 철학에서 연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은 순수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고 가치 있고 가식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성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는 자아인식, 자아 관련 정보의 편견 없는 수용, 자기 내면의 신념이나 가치와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 즉 진정성 행동, 마지막으로 진정성에 기초한 대인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슈퍼 리더십 이론은 추종자들이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을 리더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슈퍼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셀프 리더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는 만즈와 심스입니다. 슈퍼 리더십 모델에 따르면 계획적 참여를 통해 첫 번째, 셀프 리더가 되고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을 모델링하고 세 번째, 자기 목표 설정을 독려하고 네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수하고 다섯 번째, 보상과 건설적 질책을 통한 육성을 하고 여섯 번째, 자율관리식 팀워크를 배양하며 일곱 번째, 셀프 리더십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통해서 추종자의 셀프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리더십 귀인 이론과 관련해서 콜더는 리더십이 특성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종자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지각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주장하면서 리더십 귀인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리더십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귀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귀인의 네 가지 규칙은 첫 번째, 특이한가, 두 번째, 다른 리더들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가, 세 번째,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발생하는가, 네 번째, 리더십 이외의 다른 특성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네 가지 질문에 답에 따라 귀인이 결정됩니다. 리더십 대체 이론은 1978년 커와 저미어에 의해서 제시됩니다. 이들은 하급자, 과업 또는 조직의 어떤 특성들은 구조주도나 배려와 같은 리더십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중화,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급자 요인에는 독립요구, 전문가 지향 성향, 조직의 보상에 무관심이 있고 과업 요인으로는 내재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조직 요인으로는 매우 유대가 깊고 응집력이 강한 작업 집단, 조직의 보상에 리더의 통제 밖에 존재할 경우, 상하급자 간의 공간적 거리가 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과업지향적 리더십 행위가 대체되는 경우로는 하급자 요인에 능력, 경험, 훈련, 지식이 있는 경우, 독립 요구, 전문가 지향 성향,
조직의 보상에 무관심한 경우가 해당이 되고, 법 요인으로는 명확하고 반복적이거나 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거나 완성도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거나, 조직 요인으로는 공식화, 경직성,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이나 스텝 기능이 존재할 경우, 매우 유대가 깊고 응집력이 강한 작업 집단이 있을 경우, 조직의 보상이 리더의 통제 밖에 존재할 경우, 상하급자 간의 공간적 거리가 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결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체안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대체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집단 사고란 1982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가 그의 저서인 집단 사고에 의한 희생들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피그만 침공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즉, 집단 사고란 집단 구성원들 간의 동조의 압력과 전문가들의 과다한 자신감 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현상 내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잘못된 의견 일치 추구 성향을 말합니다. 집단 사고의 증상으로는 환상과 착각, 반대 세력의 배척, 무시, 은폐가 있습니다. 환상과 착각에는 불사신이라는 환상, 도덕적 환상, 만장일치라는 착각이 있고, 반대 세력의 배척으로는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자기검열, 반대자에 대한 압력이 있으며, 무시, 은폐로는 집단 합리성에 대한 환상, 심리적 감시가 있습니다. 직관적 의사결정 모델이란 의식적인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직관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일상생활에서 관리자의 89%는 가끔, 59%는 자주 직관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직관이란 이성이나 논리적 추론을 통하지 않고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감에 추가하여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상황 조건으로는 첫 번째, 목표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자가 조직에서 시간적 압박을 많이 받을 때, 두 번째, 불확실성이 높을 때 또는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조건들이 빨리 변화할 때, 세 번째, 현실적으로 자료와 정보가 너무 많거나 턱없이 부족하여 분석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때, 네 번째, 의사결정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가시적이고도 엄청날 때, 다섯 번째, 유사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문제 인식에 대한 합의성 여부와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성 여부라는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하여 4개의 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대입하면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 모형의 선택이 나옵니다. 경카점스, 즉 경영과학 모형, 카네기 모형, 점진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개인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확실한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 1상안, 4상안의 직관적 의사결정 모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카네기 모형은 사이어트, 마치, 사이먼의 연구에 기반을 둔 것인데, 예전에는 모든 정보가 최고 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으나, 카네기 학파는 조직 수준의 의사결정은 많은 관리자가 연관되어 있고 최종 선택은 관리자들의 연합에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은 민츠버그가 주장을 한 것인데, 많은 조직의 의사결정은 한 번의 큰 결정보다는 작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의사결정 중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의사결정 방해라고 합니다. 방해물에 직면할 경우 이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해결책은 처음에 시도했던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